잠깐만요. SF 저희 방송은 네. 스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포가 많이 나오니 참고하시고 경고드립니다. 호프. 이 호프가 호불호가 엄청 강하고 그래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반적인 평점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근데 엄청난 기대작이야 또 화제작이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본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결론을 나름 제시해 주기로 과학자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영화평론가도 있고 철학자도 있고 영화 감독도 있는 가운데 우선 철학 교수 파마가 너무 세게 된 거 아니야 지금? 아니야. 한번 그대로예요 지금. 머리 감고 왔구나. 네, 그렇지. 일단 저는 어제 4DX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일부러 서스펜스가 있을 걸 기대하고 공포니까 약간 긴장감, 좀 극강의 긴장감을 느껴보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단 한 번도 공포감을 느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긴장감을 느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어떤 주제인가에 대해서 집중해 본 적도 없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제목에 해당되는 어떤 희망도 발견한 적이 없어요. 여기 첫 번째. 그러니까 형식 미학적으로 이 영화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장르 영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첫 번째 결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주 즐거웠고 유쾌했다. 그러니까 기존의 틀로 해설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기대한 거하고는 다른데 직접 봤더니 무척 그리고 즐거웠다. 영화관에서 숙소로 오는 기간 아주 유쾌했어요. 즐거웠다, 유쾌했다. 두 개 다 있었어요. 즐겁고 유쾌했어요. 왜 그리고 그랬어요? 이 영화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화사 전체에 또 다른 새로운 한국 감독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있다. 그 정도. 그런 걸 발견했다. 보라는 거야. 그렇죠. 극찬인데 그러니까 장르 영화는 아니고 뭘 기대하든 그 기대가 충족되긴 어려운데 나는 즐거웠어. 그렇죠. 새로운 시도야. 즐겁고 유쾌했고 이것은 오케이. 나홍진 감독이 이제까지 영화하고 달리 놀이의 지평으로 진입했다고 보는 거예요. 놀이의 지평으로. 오케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영화를 형식 미학적 관점에서 일관된 어떤 논리를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영화 자체가 그 모든 논리적 연결고리를 해체시킨 다음에 재구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를 놀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네. 놀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네. 이 영화에는 공포 영화 공포가 없어요. 외계인을 다루는 것 같지만 외계인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외계인은 나오지. 있으면서 없다는 얘기 똑같은 말로 하면 외계인이지만 외계인이 아닌 형태. 무슨 의미야? 외계인의 형태로 나오는데 왜? 그러니까 저는 다른 식으로 봐서 해석해 볼게요. 예를 들자면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첫 번째 느낀 느낌은 올랭피아 같은 느낌이었어요. 올림피아? 올랭피아. 프랑스화가 마네. 마네가 1865년에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이 그림을 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폭동이 일어날 정도예요. 이 그림을 보고. 왜 그러냐면 외설적이라고? 아니 그러면? 외설적이라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까지 오랫동안 여신이란 이름으로 여성의 알몸을 그리기 시작해요. 여신이라고. 여신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보는 거거든요. 관음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학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올림피아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 내가 보고 있는 건가 나를 저 여인이 보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나는 한 점에서 저 여인을 보고 있지만 사방군데서 내가 보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올림피아라고 하는 것이 이게 혁명적인 미술사의 큰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음하는 나를 거꾸로 나를 감시당하는 느낌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 올림피아라는 그림이 아주 오랫동안 지금까지 이야기된 이유인데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외계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서양 사람이었다. 그러면 서양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이 괴물화된 외계인으로 보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쪽에 지금 비평을 읽어보면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올림피아 앞에 서 있었던 자신들의 느낌을 이 영화에서 느끼는 거예요. 뭐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폭력의 주체가 외계인이잖아요. 모든 폭력의 주체가 외계인이잖아요. 그 외계인이 유럽인이다. 유럽 백인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외계인이 서구 제국주의자인가? 라고 어느 순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외계인을 우리한테 비유한 건가? 그래서 이 영화를 유럽의 라고 유럽에서는 K-무비로 계속 말을 하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마냥 악으로 만들질 않아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영화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매력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높이 네. 평가하는 평론을 그렇죠.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 예. 그걸 나는 의도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럴까요? SF 블록버스터 영화 중에서 니체 수준의 선악의 저편으로 간 영화다. 야, 이건 저도 비슷하게 와, 이 엄청난 평가인데. 네, 니체 수준에서 선악의 저편으로 이 영화를 끌고 왔다. 그래서 완전히 노래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그것은 어떤 등장인물도 선악 중으로 정형화되지 않아요. 그건 그래요. 어떤 인물도. 그런데 선악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신성화되지도 않아요. 어떤 인물도. 그래서 이것은 선악의 저편이라고 하는 니체 철학의 성취를 상당히 이루어냈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고요. 관점에서 맞는 말이죠. 아주 돋보이는 영화죠. 그건 철학적으로 굉장히 과하게 해석해 준 거긴 한데. 저는 감독님 말에 좀 공감이 갔던 게 이게 우리는 크리처 괴수 영화를 볼 때 조스든 에일리언이든 가장 먼저 보는 건 그래서 인간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응원할 만한 세이브 더 그렇지. 캣을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끔찍한 외계 존재가 와서 투쟁이 벌어질 때
아 죽지 말아줘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인간이. 응원하게 되는 게 이 장르의 정석이잖아요. 근데 이 나홍진 감독은 그걸 안 줘요. 안 주고 오히려 희생된 외계인을 되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앵글을 잡아서 관객인 저는 약간 거기서 몰입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황정민이 마지막에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대사가 저는 백미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괴물이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과정이 그 느낌은 저는 홍콩 영화에서 받았던 느낌이 비슷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없이 많은 죽인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이따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도 영화에서 그렇잖아요. 마을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무슨 나중에 말씀이세요? 보면은 거기 지금 왜 말을 병원에 가서 다 치료받는 거 보세요. 아니야 그러니까 죽었어 많이. 그 아니, 잘못 많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도 많은데 아 근데 저는 실제로 교수님 말씀이 뭔지 지금 좀 이해가 되는 게 이 많은 죽음에 생존자들의 태도 같은 것들이 우리가 없어요. 기대하는 애도나 슬픔 비통함이 그런 아니라 게 없어요. 감정의 그냥 관계 감자 서사가 깨먹으면서 없어요. 할 일을 하는 태도다 보니 판타지성과 현실성이 계속 공존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한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영화에서는 그런 죽음을 생산하지 않아요. 외계인들의 폭력이 왜 아까 제가 홍콩 영화처럼 우리 크게 리얼한 폭력이 아니라고 느꼈냐면은 이 외계인들의 폭력은 구조적 폭력이 아니에요. 날 폭력이래요. 그러니까 나홍진 감독이 그동안 많은 영화에서 날 폭력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 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 폭력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날 폭력을 두려워하죠. 근데 이 영화에서도 외계인들이 보여주는 이 날 폭력이 언뜻 보면 처음에는 두려워 보여요. 근데 조금 구조적 폭력과 비교해서 보면은 그게 그렇게 폭력적이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것은 그 날 폭력에 서사를 분류하는 대목이거든요. 꼭 서사까지 부여할 필요가 있었나? 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쉬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저는 한 1000만 되길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르 해체적인 방식으로 성공한 영화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장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화에서 관객과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와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을 위반한 거예요, 이 영화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나쁜 남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홍진 감독이 이번에 영화가 좋았던 것은 그전 영화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았던 이유는 약속은 위반할 때만 가치를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미학적으로. 그래서 위반할 때만 가치를 가진 건 아닌데 위반할 때 통쾌함이 있죠. 그렇죠. 저는 있다고 봐요, 이 영화. 그래서 마지막에 말하는 이 영화가 희망이 뭐야? 메시지 희망이 있어? 이 영화의 유일한 희망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프란츠 카프카 얘기하는 일관된 미학의 특징이고 철학자한테 영화 보여주지 말아야 되겠다. 지구인들의 동일한 시간과 장소의 사람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같은 시대 사람인가 같은 장소의 사람인가가 헷갈려요. 사용한 언어가 전국이에요 다. 한 지역이 아니에요. 네, 그건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랬다고 봐요. 가상현실 같다는 얘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화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 각 분야의 전문가라서 혼자 1시간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명을 모아놨으니까 5시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코너를 만든 이유는 이게 하나의 현상처럼 많은 사람들이 볼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얘기할 만큼 영화가 문제작이기도 해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봤어요. 이게 생각보다 재밌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영화도 해볼까 해요. 오늘이라도 빨리 예매를 하십시오. 끝! 감사합니다.